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그리고 또 예결위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오늘은 2018년도 예산에 관한 의견서를 나라 예산 네트워크에서 오늘 제안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나라예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 염영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민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의견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4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예산서가 나오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의견을 내고 특히 삭감과 관련한 예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왔던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년 동안 하면서 나름 실력이 이제 붙었고 그리고 나름 근거 있는 제안들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함께 워크숍을 해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관련한 활동가를 또 양성하고 그리고 또 겨울 때는 이렇게 이제 예산과 결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해서 재정과 관련한 계획을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제안, 그리고 2018년 예산이 이제 제출되기 시작한 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은 자료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례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첫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예산 네트워크가 제안하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예산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 2017년 5월 8일 최순실 사태에서 우리는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이 특정한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등 국가 예산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였다. 국가 예산은 오직 국민만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강도 높은 예산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재정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예산 감시와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나라 예산 네트워크는 새 정부의 재정 운영 원칙이 사람 중심의 예산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본적 재정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라 예산 네트워크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사람 중심 예산을 위한 재정 개혁 방안과 2018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감액과 증액 의견을 담은 2018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재정개혁은 효율, 개방, 투명을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재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박정희 개발연대의 예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구조의 개혁 없이 분야나 부처별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 편성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시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은 지나치게 작고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예산 수정률도 0.1%에 불과합니다. 재정개혁 없이 관행적으로 퇴직 완료, 각종 협회,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융자 지원, R&D 지원, 일자리 지원이 한계 기업을 연명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정부의 재정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전략회의의 실질적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예산구조 개혁을 위해 시작되었던 재정전략회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청와대 재정기획관, 기재부 예산실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에게 예산 삭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유사 중복 사업, 지출 부진 사업, 문제 지적 사업, 성과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준비해 실질적인 2018년 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제시하는 예산 삭감 의견을 반드시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 집행 구조를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연례적 집행부조인 사업 구조조정, 중복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 절감,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여비 절감, 중복 면피성 연구 용역비 절감, 성과 없는 R&D 예산 구조조정과 효율화, 경제성 없는 국책사업과 SOC 투자 전면 재검토, 방산비리, 최순실, 해외자원개발 예산 등 권력형 비리 예산 근절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편승에 무임승차하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과감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300여 개의 공공기관, 1,100여 개의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 한계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R&D 지원, 일자리 지원 현황을 파악해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과 지표는 개선하고 성과 평가 결과는 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납세자 소송, 국민 소송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예산 낭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송 참여자에게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결산 및 집행 감사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재정감사 권한을 국회에 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과 엄격한 예비 타당성 조사로 투자 합리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실시간으로 재정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API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투명하게 예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예산 옴부즈만을 도입해 조사 권한을 가지고 상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의 예산 네트워크가 2017년 예산 편성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한 나라 예산 토론의 내용을 기반으로 2018년 예산 의견서를 또한 정부에 제출합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13일 나라예산 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감사합니다. 네, 참가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오셨습니다. 정초원 의원님. 나라살림연구소의 박승만 연구원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오셨습니다. 김용원 의원. 예,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에 관련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견들을 앞에 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은 지금 이메일로 발송한 예산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운동 관련한 환경 부문과 관련해서만 의견을 좀 낸다면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30개 사업에 대해서 약 3조 4,700억 정도를 감액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드린다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의 이자를 지금 매년 3,400억씩 매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운하와 관련해서는 매년 900억씩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경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3조 4,700억 중에서 2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의견을 낸 것은 국토부의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좀 더 바꿨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했는데 실제로는 임대료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고 있고 그리고 8분위에서 10분위 정도의 상층 인사들만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서민들의 주택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새 정부 하에서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늘려야 되는 예산 같은 경우를 저희는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3, 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매우 미미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나 또는 이번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보혜 20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용 양수 장치들의 시설들의 설비가 미흡해서 물을 취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문을 충분히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문 개방을 위한 양수 시설의 보완, 개선을 위한 비용들 650억 농림부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기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나라 예산 네트워크가 제안하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예산을 위한 재정 개혁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